삼성 SDS의 이하나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오늘 SVIP라는 컨설팅 프로그램 소개와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제조 현장의 AI에 대해서 살펴보고 AI 혁신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SVIP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J 네트워크스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SDS가 그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제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조 현장의 AI인데요. 삼성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AI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60%까지 이미 부서별로 다 도입을 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92%까지 POC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봤다라는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까지 이미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AI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제조업종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뭘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AI로 기대되는 업무 변화에 대해서는 이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대해서 한 36%까지 기대감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업무 단위별로 AI를 활용해서 좀 성과를 내고 싶었다고 하면 이제는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변화를 가지고 생산성 향상이라던가 구체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조라는 업종의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조나 구매 조달, 물류 이런 업종의 특성상 한 단위의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업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서 요약이나 데이터 분석, 가공, 그리고 자료조사 같은 이런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AI 유스 케이스,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환경에서는 이 설비 다운타임이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정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3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설비 예측 정비입니다. 진동이나 온도, 압력 등의 센서 데이터와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설비 고장 확률이나 잔여 수명을 사전에 예측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비즈니스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케이스가 설비 예측 정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최적화 케이스인데요. 수요 예측이나 재고 현황, 운송 상황, 외부 환경 등의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물류 지연 발생 시 대체 공급원에 대한 자동적으로 탐색을 한다거나 발주 및 생산 계획을 재조정함으로써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유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 검사 에이전트인데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합해서 눈으로 보는 그 품질 검사의 한계를 넘어서 자동적으로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을 감소시키거나 검사 인력에 대한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즉각적인 ROI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대되는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 3가지에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조 현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센서 데이터나 영상 이미지, 그리고 수요 예측이나 외부 데이터, 컴퓨터 비전 기술까지 이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제조 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성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제 우리 기업에 맞는 AI 도입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회사는 AI 도입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에게는 어떤 업무에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은 이미 사실 도입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 도입된 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민들을 제조 현장의 AI 혁신을 삼성 SDS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AI 도입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도입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지만 조직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공감대 형성이라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비전과 얼라인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얼라인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량적인 ROI 평가가 가능하도록 목표 설정을 하고 기준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는 유스케이스인데요. 어떤 업무에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유스케이스 퍼스트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다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적용을 해봤을 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페인인데요. 이 AI 활용에 대해서 이 업무가 가능한 업무가 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뭔가 유스케이스를 적용해 보려고 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가 돼서 유스케이스를 정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첫 번째 성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확산은 나중에. 그래서 사실 POC 수준에서 첫 번째 유스케이스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확산시켜 나가고 또 하나 이제 신규 유스케이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 측면인데요. 지속 가능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일회성이 아닌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변화 관리인데요. 사실 공감대 형성을 일으키고 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또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 임직원들의 소통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참여시켜서 각 부서로 돌아가서 변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프롬프팅, 임직원 교육, 해커톤 대회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을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거버넌스 체계 기반 서비스 확산인데요. 이 조직 구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교육 등의 사전 준비나 또 AI 유스케이스 측면에서 이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SDS에서 준비한 SVIP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DS SVIP라는 것은요, 삼성 SDS의 밸류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특화 AI 솔루션이고 기획부터 검증까지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희는 참여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감대 형성이나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참여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DS의 장점은 사실 제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만의 고유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POC나 MVP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계했는데요. SVIP의 프레임워크의 가장 키워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총 3단계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혁신 방향성 및 문제 정의입니다. 먼저 그렇게 자세한 프로그램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현업 주도로 유스케이스를 발굴하는 이노베이션 억셀러레이션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여기서 타겟팅된 유스케이스를 검증하는 프리프 플랜 단계인데요. 이 전 과정이 3개월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Listen and Learn 단계인데요. 저희는 SVIP 소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개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AI 혁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각 기업들이 이제 우리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고객 스토리 BP를 소개하고 또 회사 비전을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얼라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덱스 인터뷰인데요. 이제 업무별로, 직급별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키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전이맵,
저 전입앱을 정의하기 위해서 각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실제 니즈와 페인 포인트뿐만 아니라 또 숨은 니즈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또 때때로는 관찰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런 에즈이즈 전의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노베이션 억셀러레이션 단계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워크샵인데요. 이 워크샵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AX 준비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수준이나 데이터, 조직 문화, 보안 거버넌스 측면에서 각각의 설문을 통해서 시각화된 형태로 저희 본인들의 기업을 좀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정의된 에즈이즈 전입앱을 기반으로 유스케이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디어들은 어떤 리스트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시각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유스케이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다음 단계 프루프 앤 플랜 단계에서 실제로 검증을 해본 유스케이스에 대해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즈니스 임팩트나 또 구현이 쉬운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별로 각기 원하는 골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KPI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검증하고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앞서 설정된 타겟팅된 유스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AWS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서비스는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보면서 앞서 세팅된 KPI들을 확인해보고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리스트업됐던 유스케이스 아이디어들은 이제 AX 추진 로드맵에 함께 녹이면서 수립을 해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총 3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실제 AJ 네트워크스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AJ 비전 2030, AJ 네트워크스가 가진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이 AJ는 이 비전을 선언하면서 혁신 추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로봇 렌탈이란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리소스 최적화를 통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 전향하고자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기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임직원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AI 혁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AI가 우리를 대체할까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제 C레벨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거부감을 표현했지만 저희에게는 그렇지만 막상 AI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혹은 AI에 대해서 만약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또 반대의 의견도 내주셨는데요. 주니어 정비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혼자 정비가 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도 좀 쉽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시니어 정비사들은 더 정비 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정비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과 팀원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방해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팀원들에게 좀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반된 니즈들을 확인하고 직급별로 조금 다른 퍼소널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정비 요청 단계입니다. 정비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고장 인식을 위해서 외관을 확인하고 소리를 들어보고 에러 코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정비 매뉴얼을 검색하고 부품을 확인하고 주문해서 실제로 정비를 하고 일지를 작성해서 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니어 정비사들과 주니어 정비사들이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듯한 니즈와 페인 포인트들이 분석이 됐는데요. 먼저 정비 요청 단계에서는 이 정비 난이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쉬운 정비가 나에게 오지 않고 또 좀 주니어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두 정비사들에게 나왔고요. 또 시니어 정비사의 경우 고장 인식 단계에서는 또 외관만 봐도 대충 안다.
또 소리만 들어도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후배들한테 아무리 말로 해도 전수가 되지 않으니 이런 것들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정비 매뉴얼을 확인할 때는 이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가 어렵고 원하는 페이지를 또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주니어 정비사들은 이 매뉴얼 자체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매뉴얼이 실제로 영어 버전이기도 했고요. 또 제조사별로 다 용어가 달라서 용어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쪽에 가면 이제 후배들에게 정비 체크리스트를 좀 공유해 주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이 다음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그만 받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또 반대로 주니어 정비사들은 그렇게 혼자 하다가 안전사고가 날까 또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지 작성 부분은 시니어 정비사들은 내가 그냥 대충 해서 금방 끝냈는데 무슨 일지 작성이냐라는 귀찮아하는 표현들을 하셨는데요. 또 주니어 정비사는 카톡으로 공유되는 정비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또 대략적으로 적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 자리에서 저희가 공유를 하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서로 간의 차이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공감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인들을 혹은 니즈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데이터 부분들도 정의를 했는데요. 이 앞단의 정비 요청 단계에서는 요청 데이터, 그리고 장비의 외관, 그리고 고장 소리 등의 사진, 음성 데이터, 그다음에 에러 코드가 등장하는 에러 코드 데이터, 정비 매뉴얼, 그리고 정비 노하우를 담은 정비 일지 같은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부분들을 저희는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아이디에이션을 해봤고요. 이 과정은 이런 시각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떤 부분들을 주 타겟으로 우리가 유스케이스를 정의를 할 것이냐 확인을 해봤고,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 놓은 목표, 생산성 향상이나 정비 효율화에 대해서 타겟팅되는 유스케이스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 프로세스 혁신 지원 서비스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담고 있죠. 외관 이미지를 검색하고 고장 소리를 검색하고 에러 코드를 검색해서 결국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정비일지 생성 자동화인데요. 어쨌든 시니어나 주니어나 다른 방식으로 정비일지를 생성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새롭게 의견을 드린 것이 기존에 있는 정비일지 데이터를 자꾸 활용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비일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구축을 해보자 라고 제언을 드렸고요. 그 안에 이제 담겨야 될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장비의 외관 이미지, 그리고 고장 소리, 에러 코드 데이터, 정비 매뉴얼, 정비 노하우, 일지 같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이제 타겟팅을 하고 나서는 그럼 이제 눈에 보이게 우리가 다 같이 말로만 했던 것들이 정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마저도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프롬프트 시각화라던가 이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질문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또 이 서비스가 구현되면 어떤 단계를 가지고 흐름이 흘러가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시각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된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사실 멀티모달 데이터가 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입력을 통한 텍스트는 VAD나 STP 같은 엔진을 활용했고요. 이미지 검색은 욜로나 머랭고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했습니다. 베드락 기반의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했고요. 서비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수치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KPI를 세팅한 것은 이제 정비 효율화 측면에서 검색 소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됐는지, 그리고 검색 정확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으로는 저희가 Q&A를 작성을 하고 AI 서비스 사용 전후로 검색 시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 후에 정답을 적어내고 팀장님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5점 척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검색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43.9%까지 효율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검색 정확도는 12.4%가량 향상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도 92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정비 시간 단축이 실제로 일부 모델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POC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실제로 정비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그 주니어 정비사들에게 좀 정비 역량 제고가 기대가 된다라는 팀장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아래쪽은 저희가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한 사진들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넣어놨고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쭉 아이디어들을 리스트업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추진 로드맵에 담아봤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MVP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데이터 체계 수립,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앞서서 이 제조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좀 유용한 유스케이스들을 좀 3단계 쪽에 담아봤습니다. 보시면 추천 정비나 정비 자동화 같은 프로세스 자동화 측면의 유스케이스들도 다 저희가 담아놔서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데모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미지 한 장으로 찾는 정비 솔루션입니다. 이제 부품 부위 사진과 저희 이제 모델명을 정보 입력해서 그 정비 솔루션을 안내받고 과거의 유사한 정비 일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짧죠? 네, 다음 건 조금 더 깁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통해서 고장 진단을 해보는 건데요. 이제 고장 장비 소리와 이제 정비사들의 손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음성으로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을 7FB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불충분하게 들어갔지만 자동으로 보정해서 검색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FBL 모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원인이 뭐지? 네, 여기까지가 AJ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AI 혁신을 위한 삼성 SDS의 제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AI 혁신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방향성과 일치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이 수립된 목표를 향해서 가는지 구체적인 KPI를 세팅해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전 직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스케이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스케이스 퍼스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업무 프로세스 기반으로 현장의 니즈와 페인으로부터 뭔가 유스케이스가 발굴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만난 고객사들은 사실 현장에서 계속 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지금에 되게 만족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아마 본인들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발굴을 끝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유스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또 표준화해서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조금 인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조업종에서는 다양한 유스케이스가 무궁무진할 텐데요.
이 데이터들이 다 레가시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페인이죠. 저희는 이번에 제언을 드릴 때 그 무거운 레가시 데이터 직접적으로 다 활용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필요한 입맛에 맞는 데이터들을 좀 선별해서 다양한 종류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확보하고 새로운 형태로 마트를 구축하자라고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필요한 데이터들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구축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은 AI 거버넌스 조직 체계 그 혁신 내주합니다. 사실 단순하게 한두 가지의 유스 케이스가 성공했다고 해서 확산되기는 어렵습니다. 조직이 세팅되고 그 문화가 퍼져야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이 AI 혁신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4가지 제언을 드렸는데요. AI 혁신의 시작, 사실 시작은 아마 다들 좀 시작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가시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로서 삼성 SDS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건 SVLP라는 진단 컨설팅이었는데요. 이 AWS 파트너십 기반으로 AX 가속화를 위해서 엔드-투-엔드 서비스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밸류 프로모션이라고 이제 클라우드 전환 측면에서도 단기간 내에 좀 클라우드 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에 한해서 뭔가 랜딩존 구축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를 프로모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앞쪽에 부스가 있으니까 부스로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SVLP 컨설팅은 밸류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으로 AI에 대한 유스케이스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MVP 수준으로 구현해서 우리가 C레벨 보고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컨설팅 기억해 주시고요. AI 클라우드 혁신을 향한 여정의 시작을 삼성 SDS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